네, 알고 싶다 클라우드 보안 정책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박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년차 클라우드 엔지니어고요. 이번 클라우드 클럽 8기 통해서 들어와 보게 됐고 그런 운영진 활동도 했었어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발표를 하게 된 계기가 저도 아까 그 부제에 적혀 있듯이 그 주니어 엔지니어의 보안 커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고객사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제 주권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어떤 그 고객사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아키텍트 업무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아키텍처를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안팀에 전송을 했죠. 네, 아키텍처 제출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그랬더니 이제 그 고객사 보안팀이 이제 아주 딱딱하게 반려되었습니다. 전사 보안 기준이 강화되어서 아래 항목 적용 및 증적을 제출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뭐 사내 사회 연동 시에 뭐웹 와스를 뭐 분리해야 된다, 뭐 사회 적용 시 MFA를 뭐 꼭 적용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증적을 내야 된다, 뭐 이런 복잡한 말들을 넣어놓더라고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라서. 근데 이게 원래는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25년에 굉장히 많은 보안 사고가 터져서 기업들이 되게 많은 보안 강화를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전 신입사원이니까 해당 사항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경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린 아키텍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주의하기도 하고 네, 보안에 대한 것을 배워보고 싶긴 했지만 그럴 기회가 잘 없었고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자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걸 넣었긴 했는데 제가 클라우드 보안 정책 몰라서 이런 딱딱한 S사 보안팀에서부터 딱딱한 메시지를 받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에 굉장히 많은 보안 사고들이 있었고 일일이 짚진 않겠지만 뭐 굵직굵직한 것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채용 공고 보시면 굉장히 보안 직무 채용 엄청 많이 합니다. 시큐리티 직무에 엄청 채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진짜 보안이 되게 화두되고 있는 거구나. 또 앞서 재현이 발표해 주셨듯이 보안이 되게 화두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 그럼 주니어로서 보안에 대해서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학습 모델 키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주니어 입장에서 뭐 번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어떻게 학습을 이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보고 또 저도 주니어다 보니까 여기 계신 다양한 현직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이거에 대해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또 멋진 엔지니어 연사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분석 발걸음 보고자 이 자리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적었듯이 클라우드 보안 정체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좀 깊게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 혼자 스스로 GPT랑 대화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클라우드 보안을 가기 전에 보안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자산을 위협으로 보호하는 거. 네. 자산을 위협으로 보호하는 거. 그렇구나. 그러면 근데 지금 굉장히 한 줄로 정리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깊은 철학적 고찰을 통해서 내린 정의입니다. 그러면 IT, 저희는 모두 IT니까 IT 뭐 하는 거지? IT에서 뭐 하는 거지? 아, 그러면 IT 자산을 IT 위협으로 보호하는 일이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IT 자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뭐 데이터도 있을 거고 계정 권한, 뭐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시스템 서버들이 IT 자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에 따라 IT 위협이라고 하면은 장애 및 사고, 계정 탈취, 웹 공격, 취약점, 활동 실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찾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클라우드 보안을 얘기하기로 나왔으니까 IT 보안도 오케이 이렇게 지키는 거
근데 이게 보다시피 피라미드를 아주 멋진 피라미드를 찾아봤는데 IT 관에 대한 피라미드라고 하더라고요. 링크드인을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메인들이 있어요. 인증, 인가부터 취약점, 관리, 뭐 네트워크 보안, 뭐 엔드포인트 앱, 뭐 API, 클라우드와 너무 많다 그죠? 뭐 DR까지 뭐 엄청 많아요. 서드 파티 뭐 엄청 많다. 그럴 때 너무 많다. 그리고 때려쳐야 되나? 그리고 네, 그럴 수 없고. 그래서 다시 클라우드 보안으로 이제 투자를 맞추면 아 그럼 IT 보안은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들이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왔어요.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클라우드 보안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클라우드 자산을 클라우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구나 라고 다시 정의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랑 동일하게 클라우드 자산 클라우드 자산에는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똑같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IAM 계정, 뭐 VPC 서브넷 보안으로 VM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데이터 엔드포인트, 후기 설정 이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과도한 권한, 퍼블릭 노출, 잘못 설정하는 거, 데이터의 기록 공격, 키 토큰 유출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네. 근데 이 클라우드 보안을 얘기하려면 이 공동 책임 모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오신 거니까 다들 이 클라우드를 처음 배울 때 배우는 아이아스, 파스, 사트를 무조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다 처음에 배울 때 보니까. 근데 그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클라우드 보안에서. 그 아이아스는 이제 물리나 가상화까지는 이제 CSP가 책임을 져주는 거고, 파스로 가면 OS까지 해주는 거고, 어플리케이션은 사스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데이터와 관련되는 뭐 이런 것들을 다들 배웠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보안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한번 찾아봤는데 AWS는 이제 클라우드의 보안 책임이라고 해서 뭐 알고 계시는 컴퓨팅 기반고 데이터베이스, 뭐 네트워크, 리전, 가용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고객은 거기 위에서 그 내부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지는 이런 모델을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클라우드 처음 배울 때도 중요하지만 보안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CSP의 책임은 아까랑 동일한 내용인데 AWS가 지는 책임들이 이제 점점 EC2에서 RDS, S3 이렇게 갈 때, IaaS 파스로 갈 때 고객이 지는 책임은 적어지고 CSP가 지는 책임이 더 많아진다. 그만큼 자유도도 증가하지만 줄어들지만 책임도 증가되고 이렇게 되는 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보안이 공동 책임 모델 중요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뭘 배워야 될까? 뭘 배워야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더라고요. 그러면은 클라우드 자산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거니까 그러면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막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계정 권한, 뭐 네트워크,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자산 이렇게 대칭 구조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뭐 클라우드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자면 뭐 루트, 계정, IAM, 롤, 플래시, 뭐 어세스, 시큐리티 같은 거, 계정 권한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뭐 VPC, 서브넷, 뭐 시큐리티 그룹 같은 거, 라우팅 테이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위에 컨테이너, 클러스터, 서버리스, 도스케일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 DB 로그 그다음에 파스, 사스, 뭐 매니지드, DB, 카프카, 레디스, 뭐 API 게이트웨이 모니터링, 로깅, ISC, CI/CD, 스크린, 엄청 많다 그죠? 되게 많더라고요. 공부할 것도 많고, 되게 고려야 될 것도 많고. 근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 대충으로 정리를 해보자. 의 의미가 어떤 것 같아요. 이걸 다 승열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막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잘못 설정하는 거.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제일 중요한.
뭐 퍼블릭 설정이라든지 시큐리티 그룹 인바운드 올 이제 하시는 거라든지 뭐 LB에 대한 설정, 뭐 DB를 퍼블릭에 올린다든지 뭐 이런 잘못된 설정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한테 좀 제일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계정, 노출, 데이터 관련 위협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쭉 짚어만 볼게요. 제가 오늘 뭔가 이렇게 보안에 대한 서비스를 정리한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제 생각을 흐름을 한번 공유해보는 자리로 이렇게 발표를 준비했어서 한번 정리하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루트 계정 사용, 요즘 아예 가방 가다, FA 미적용, 계정 오남용, 인증 없이 오픈된 엔드포인트, 풀링만 노출, API, 대부분 노출, 풀링 아트 설정, 데이터 암호화 미적용,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민감 정보, 로그 스토리지 평균 보장, 대본 노출, 디도스, API 기반 공격, 자격증명 보여, 메타데이터, API 공격. 악성 컨테이너 이미지, ISC 템플릿, 시작한 CI/CD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 한번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위험들이. 그러면 이제 가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안 방법을 배워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CSP 보안 서비스들이죠. 근데 또 이렇게 또 제가 고봉밥으로 담았어요. 또 똑같은 AWS, Azure, GCP에서 활용하는 뭐 그런 서비스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럼 이거 일일이 저걸 다 써보고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어렵다. 이거 다 어떻게 배우지? 뭐 이런 생각을 지나갔었는데 그러면은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 같은 그런 건 신경 써보면 어떨까? 그렇게 돼서 찾아봤을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들 아시는 AWS 아키텍트 프레임워크의 그 시큐리티 부분에 있는데 그 시큐리티 필러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필러라는 게 이제 기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AWS에서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 보안 아키텍처에 대한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런 6가지 기둥을 지켰을 때 웰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봤어요. 첫 번째 기둥은 운영 우수성, 두 번째는 보안, 세 번째는 신뢰성, 네 번째는 성능 효율성, 다섯 번째는 비용 최적화, 여섯 번째는 지속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약간 제가 전공 강사처럼 돼버린 것 같은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알아야지 내가 아까 저기 위에서 봤던 그런 서비스들을 내가 필요한 서비스들만 이렇게 골라서 공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걸 다 배울 수 없으니까 앞에 짚었던 것들을 다 알면 좋겠지만 주니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우수성은 이제 절차 같은 거 개선하는 거 그리고 보안 같은 거는 말 그대로 보호하는 거, 암호화하는 거, 접근 제어. 신뢰성은 이제 일관되게 동작하도록 하는 거, 비용 최적화는 불필요한 비용 방지하는 거. 성능 효율성은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지속 가능성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해보니까 전공 공부한 느낌이 들었지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안이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 같은 주니어들은, 저 같은 주니어는 이제 기업에 정해져 있는 거버넌스를 지키는 그런 식으로 접하게 되거든요. 보안.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키텍처를 제출했을 때 그 보안팀에서 어떤 항목을 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발려가 오는 것처럼 이런 거버넌스들이 기업마다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영역을 어떤 분이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AWS에 아끼고 계시는 심연보님 링크드인을 소개했습니다. 링크드인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링크드인에서 정보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내용 비슷한데 이런 7대 영역을 거쳐서 이제 거버넌스를 지키면 좋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인증 및 권한 관리를 이제 중앙에서 통제하고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거를 첫 번째로 가고 두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 중앙 관리. 네, 네트워크 경계들을 이제 중앙으로 몰아서 통신 체계나 흐름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암호 표준화 및 백업. 어, 정책 같은 걸 표준화를 해서 서비스 전반에 통일을 시키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게 데이터 유출 방지와 규제 대응. 데이터가 나갈 수 있는 경로 통제나 다들 아시는 ISMS, P 같은 규제 같은 거를 이제 내재화하는 그런 걸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로깅, 중앙 로깅 분석 연계 모든 로그를 한 곳에 모아서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거, 뭐 ELK라든지 플러플 같은 거를 하고 그다음에 위협 탐지 사고 대응 자동화,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대응을 자동화하고 마지막으로 ISP가 표준 배포, 보안 설정이 포함된 IC 모듈로 유저스를 안정적으로 재현하고 배포한다. 이런 이제 차례차례대로 가는 의식, 그 생각의 흐름대로 이제 가는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런 흐름대로 가보면은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현보님이 이제 로드맵을 또 적어주셨더라고요. 초기 단계, 뭐 중기 단계, 이렇게 성숙 단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다 나열했듯이 다 지금 보면 다 내용이 겹쳐요. 뭐 IM 기본 통제, MFA, SSV, 뭐 네트워크 분리, 표준화 약간 다 겹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면서 짚어보면서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구나를 정도만 그 발표해서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보호, 로깅을 초기에 설정하고 중기에는 이제 좀 더 고도화되게 뭐 알백 설정이라든지 퍼미션 바운더리를 정한다든지 뭐 네트워크 중앙화, 뭐 IAC 확산, 성숙 단계로 가면 이제 뭐 암호화를 고급화한다든지 뭐 자동 대응이 될 수 있게 AI 서비스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아키텍처를 계속 하는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흐름으로 가는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보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막 제가 무슨 제안서 쓰는 것처럼 막 이렇게 꽉 채워서 했는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학부생 때는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보안을 신경 쓰기보다는 뭔가 이제 개발 속도 같은 측면을 더 집중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뭔가 데드라인이 있고 뭔가 빨리 해내야 되고 이런 거다 보니까 보안을 약간 좀 멀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소순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비즈니스랑 반대의 관계인가? 라고 한번 의문이 들더라고요.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럼 빨리 해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유지 보수나 지금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 긴 얘기를 했는데 정리해보자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좀 아는, 좀 고려하는 엔지니어로, 주니어 엔지니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이제 다들 하시는 AWS IAM 권한 루트 계정을 세우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귀찮더라도 꼭 이제 유저를 파가지고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 이제 아까 짚었던 그 세 가지 AWS, Azure, GCP에 대한 보안 서비스들을 한번 공부해보고 필요할 때 사용해보는 그런 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아까 막 엄청 길게 얘기했던 뭐 보안 거버넌스 방법론을 저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기. 네.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기. 그다음에 마지막 엄청 중요하죠. 클럽 부기에서 관련 스터디 진행 참여하기 엄청 중요하겠죠. 다들 클럽에
여기로 오셔서 같이 스터디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관점도 고려할 수 있는 멋진 엔지니어로 성장하기.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겠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클라우드 번외 정책하는 거 뭐였을지도?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링크드인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신 분들 링크드인 하신 분 있으면 빨리 스캔해서 저희 친구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훈님 링크드인 한번 다 찍어서 2초 몇 개 넣어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Q&A 질문 있으시면은 거셔 주시면 질문 받고요. 아니면은 뭐 바로 다음 세션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네, 저기 마이크 전달.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소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관련하는 보안팀의 입장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서 보안팀과 좀 많이 소통하고 관련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보안팀에게 어떤 소통 방식에서의 원하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저희가 전달해야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소통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그 보안팀에 악기를 제출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보안성 검토를 승인이 나야지만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IT 서비스 특성상 빨리 오픈되어야 되고 막 프로젝트 기간이 짧고 저는 그 프로젝트성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그 빨리 그 지정된 것만 지켜서 빨리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 보안팀에서 보내준 그 보안 리스트들을 빨리 적용시켜서 증적을 남겨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이거 참 뭐 애자일하게 막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보안 거버넌스 우리가 다룬 보안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면서 막 더 멋진 아키텍처를 그리면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안팀이랑 할 때는 약간 보안팀 분들이 되게 좀 딱딱하세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증적을 제출했어요. 완료되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더 좀 부드러운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분들도 근데 입장이 이해돼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약간 부드러운 표현이 좀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고 약간 그런 게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드럽게. 감사합니다.